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죠.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다시금 느껴집니다. 유가는 여전히 100달러 부근에서 버티고 있고 비트코인은 7만 7천 달러 아래로 밀려버렸잖아요. 벌써 전쟁이 2달째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익숙하면서도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올 거예요. 시장은 출렁이는데 정작 리플 쪽에서는 좋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회사는 분명 커지는 것 같은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라 다들 고민이 많으실 시기라고 봅니다.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충격의 출발점은 역시나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평화협상이 늦어지고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부각되니까 유가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이 막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유가가 튀어버린 거죠. 유가가 오르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 밑으로 빠진 거라 보시면 정확해요. 비트코인을 응원하는 분들은 흔히 디지털금이라고 부르시죠.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중앙은행 통제받기라서 장기적으로는 분명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시장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달러가 흔들릴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거시경제와 분리된 독립 자산이라기보다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 안에 있는 자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죠. 개별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시장 전체가 리스크 오프 분위기로 돌아서면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최근 리플 커뮤니티가 주목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 엔드게임 이론인데요. 분석가들은 이걸 천천히 물이 차오르는 욕조 모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격이 과거처럼 단순한 기대감이나 투기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격 바닥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욕조에 물 한 컵 부었다고 바로 수위가 올라가진 않지만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 바닥 자체가 높아져 있잖아요. 단기 가격은 답답해도 실사용이 쌓이면 가격의 기준선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전 코인 시장은 대체로 기대감이 먼저였던 게 사실입니다. 반감기나 ETF 같은 소식에 가격이 먼저 튀고 실사용은 나중에 따라오는 시기였죠. 특히 무지성 알트 펌핑이 심할 때는 아무 실체도 없는 프로젝트들이 비전만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엔드게임 이론은 그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봅니다. 결제나 정산, 그리고 기관용 금융 기능이 먼저 탄탄하게 쌓이고 그 위에 시장이 올라탄다는 그림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은 한 번 잡힌 바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할 흐름이 바로 리플 트레저리입니다.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디지털 애셋 어카운트와 유니파이드 트레저리를 출시했다고 밝혔죠. 핵심은 기업의 재무팀이 법정 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별도의 플랫폼을 수작업으로 통합할 필요 없이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방향이죠. 기업용 재무 시스템 안에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 기능이 직접 들어간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리플이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트레저리 부서는 회사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매일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해외 지사에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외부에 노출되진 않지만 회사가 굴러가는 진짜 동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팀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리플은 바로 이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영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자체를 리플의 네트워크 위로 올리려는 아주 영리하고도 거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 리플 트레저리가 매력적인 이유는 도입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다 갈아엎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디지털 자산 기능을 더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별도의 지갑이나 외부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 현재 화면에서 바로 XRP 잔액을 확인하고 자동 회계 기록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 재무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수고를 덜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효율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셈이죠. 이런 차이가 결국 실제 도입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일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참 다행히도 그 험난했던 소송을 통해 중요한 결론을 얻어냈잖아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건 회계법인이 사인을 해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고 기업 재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죠. 다른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여전히 회색지대에 있는 것과는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입니다. 리플은 작년에 40년 전통의 기업 재무 운영사인 G 트레저리를 인수했죠. 이곳은 이미 전 세계 0곳 이상의 대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은행 간 송금망을 넘어 기업의 자금이 흐르는 시스템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이번 트레저리 통합은 그 확장 전략의 아주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코인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체급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 변화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를 2주나 한 달마다 받는 게 아니라 실시간 정산 시스템 위에서 매 시간, 심지어 매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거든요. 해외 지사나 프리랜서 정산 같은 영역이 리플의 인프라 위로 옮겨가면 노동시장의 돈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기관 금융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체크할 부분도 있습니다. 리플의 성장이 곧바로 XRP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데이터가 필요해요. 실제 도입 기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XRP 코인 수요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발표만 무성한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반복적인 사용량이 꾸준히 누적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하나씩 확인될 때 비로소 엔드게임 이론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강력한 투자 프레임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XRP 현물 ETF 기대감이나 RWA 자산의 확장, 그리고 이번 트레저리 통합까지 이 모든 점이 사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분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했던 큰 발표들이 이제는 거의 매달 쏟아지고 있잖아요. 흩어져 있던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이제는 거대한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시장 전체가 눌려 있어서 가격 반응이 더딜 뿐 생태계의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답을 주는 건 시장이겠지만 그 방향성은 이미 긍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리플의 시스템을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죠. 리플이 써내려가는 이 거대한 엔드게임의 서사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큰 기쁨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데이터를 믿고 가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응원하며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